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한국어 조선어 응용회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생각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은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고향에 못 갔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외국에 살면 여러분은 고향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비행기표를 사야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를 해야겠지요. 자, 그런데 방학은 8월이잖아요. 근데 8월에는 보통 휴가가 있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그때 표를 사면 비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버리니까 그때 또 비행기 표를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미리 사 놓아야 해요. 맞아요? 자, 그리고 가족들하고 친구들에게 줄 선물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지요. 왜 미리 준비하냐 하면 고향에 가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공항에도 가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비행기 시간이 있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선물을 준비해 놓는 게 좋겠어요. 자, 지금 이야기는 모두 방학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요? 방학이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하는 학생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방학에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에 아르바이트 할 곳을 미리미리 찾아 놓아야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곳의 사장님한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놓아야 해요.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있을 때 동사 노타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제가 비행기표를 샀어요. 이 비행기표가 지금 있어요. 이럴 때 비행기표를 사 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노타는 보통 목적어 을이 필요한 동사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동사를 했고 그것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자, 똑같이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문을 보니까 나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없어요. 이런 의미죠. 그럴 때는 선물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예문을 보면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아 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르바이트 할 곳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이런 의미예요. 모두 이해했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자료를 한번 봅시다. 페이지는 16페이지예요. 이것은 잠깐 연습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같이 다른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보고 여기서는 잠깐 한 3개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봅시다. 1번은 가가 질문을 합니다. 언제 비행기표를 샀어요? 한 달 전에 사다. 한 달 전에 사 놓았어요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달 전에 사 놓았어요. 사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수첩에 약속을 쓰다 는 게 어때요? 이렇게 있죠. 그죠? 수첩에 약속을 써 놓는 게 어때요? 하면 되겠습니다. 써 놓는 게 어때요? 수첩에 써서 계속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써 놓는 게 어때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친구가 물어봅니다. 비빔밥 재료는 다 준비했어? 자, 내가 대답을 하죠. 준비하다. 왔으니까 와서 만들어줘. 자, 준비해서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았으니까 와서 만들어줘.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다라는 문법을 배웠죠? 자, 예를 들면 있다도 문이 열려 있어요. 텔레비전이 켜 있어요처럼 어떤 일이 되어 있고 그 동사가 되어 있고 그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문법은 지금 배우는 아웃노타 하는 문법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노타하고 두다라는 문법도 있어요. 이 두다라는 문법은 보통 3급 정도에서 배우는 문법이에요. 이 두다도 사실 노타하고 문법이 의미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끝나고 계속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두 문법이 뭐가 달라요? 네, 이 문법은 대부분 바꾸어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두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할 때 사용해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준비가 필요 없을 때는 노타를 사용해야 돼요. 그때는 두다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보면 밥을 하려고 쌀을 씻어 놓았어요. 밥을 하려고 쌀을 씻어 두었어요. 자, 이 두 문장은 두 개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왜? 밥을 하려고 쌀을 씻어서 준비해 놓았어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씻어 두었어요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다는 부정적인 의미,
네거티브한 의미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보면 그 사람이 내 계획을 망쳐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계획을 망쳐뒀어요 라고는 쓸 수 없어요. 자, 망치다가 어떤 의미예요? 망치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좋은 의미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하고 사용할 때는 두다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두다는 사람이 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나무를 쓰러뜨려 놨어요 는 가능해요. 사람이 아니어도 놓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나무를 쓰러뜨려 뒀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태풍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풍이 나무를 쓰러뜨려 뒀어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놓다와 두다 이 다른 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은 놓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후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주세요. 수업 전에 카톡이나 전화나 선생님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